네, 안녕하세요. 각설하고요. 형소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마디 첨언을 한다면은 이번 5월 29일 날 형소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그날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보름 됐나요? 보름도 안 됐구나. 여러분 그 3차 모의고사에서 사례 형태로 녹음 테이프 등 컴퓨터 등 거기서 출력 문건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대체 증명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 이건 오프더레 답안 기준표에 보면은 그것을 쓰시면은 점수를 아주 높게 주라 하는 식으로 나오겠는데 아직까지 판례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5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지만은 아마도 출제자는 그런 걸 의도해가지고 개정이 된 상황을 알고 있는지 검찰 측의 주장에 따라서 313조 1항이나 314조 서면 등이 대폭적으로 기계 방법에 의한 서면 등도 모두 다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일기장 같은 경우요. 목격자가 쓴 일기장, 진술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313조 1항 본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 이런 객관적 방법으로 대신 증명하니까 이제는 진술서나 진술기재 서류는 일반적으로 쉽게 객관적 방법으로 대신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 비슷한 그러한 입법이 2007년도에 신설된 게 있었죠.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또는 검사 사경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 즉 실질적 진정 성립이 부인될 때를 대비해서 영상녹화 뜬 게 있을 때에는 대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 진술서, 진술기재 서류인 313조에도 도입이 됐는데 아직 판례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열흘 전에 3차 모의고사 사례에서 거의 한 2분의 1 가까이 아마 그것을 개정법 내용을 언급하면은 좋은 점수로 높게 주라 하는 식으로까지 표시까지 해놨는데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저희 이 판례하면서도 녹음 테이프 부분 가서 제가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에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설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래는 저는 2014, 15, 16 3개년을 잡았으려고 했는데 워낙 적게 나오니까 2013년도까지 했는데 아시지만 여러분들 최근 판례가 주로 지문에 뜨는 건 알고 있겠죠. 그걸 또 기초로 사례화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반영이 됐어요. 이 교재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눈 뜨고 찾아보더라도 답안 지문에 나올 만한 의미 있는 판례는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 기회가 된다면 제가 사이트에 올릴게요. 이 이후에 최근 판례는 기껏해야 한두 개 더 나올까 이런 생각인데 12월 초쯤에 강의 상관없이 사이트에 올릴 테니까 혹 올리는 거 있으면은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08페이지요. 108. 이런 번뇌도 좀 필요하네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누구한테는 1절 법원 보세요. 1번 문제는 전원합의체 결정이기 때문에 도입한 건데 치러놓은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해설 보세요. 경합범 형태가 하나는 군형법상 하나는 일반 범죄인 경우는 일반 범죄는 당연히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있다는 재판권에 관한 형소법에서 보기 힘든 그런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통과합니다. 2번은 좀 의미가 있고 여러분 벌써 모의고사 등에 떴어요. 지방법원하고 그 지원 사이 관할 분배도 토지관할은 범죄지, 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기준으로 땅을 기준으로 관할을 분배하는 거죠. 근데 이 본원과 지원 사이도 당연히 토지 관할의 분배 문제랑 서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서울중앙지법, 남부 이런 식으로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의 반대 상황이죠. 합의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1년 미만의 경미한 단독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8조 2항은 그 반대 상황이죠. 1심에서 단독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는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사물관할의 원칙적 기준이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 1년 이상
중범죄는 합의부 사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이 원칙이지만 두 째 줄 코마 보세요. 사건 배당받은 합의부는 8조 2항이 적용을 해가지고 뭐 이송하거나 재배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건 소송경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의 사건이면 아무래도 2인 이상의 합의부체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절차의 지연이 초래된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기왕에 합의체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반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번거롭게 재배당하는 게 오히려 번거롭죠. 따라서 이 판례와 통설은 타당합니다. 재배당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합의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2절 검사 이 1번 지문도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10점 배점의 케이스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10점짜리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판사 같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17조, 18조 등의 공평한 법원 구성을 위해서, 즉 예단 편견 방지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제도를 두고 있는데 검사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죠. 따라서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가 입법론으로 일부 주장이 되고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법의 규정도 없고 또 바꿔봐야 검사 동일체 원칙 등에 의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선의 문제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더라도 제적 기피 등 해당되지 않고 특히 그에 따른 어떤 진술 등이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케이스로 나왔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제적 기피 등 그런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긍정설도 있지만 부정설이 타당하고 이 판례를 인용해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피고인 1 진술거부권 여러분 수없이 한 거죠.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는 판례입니다. 진술거부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고지제도죠. 그런데 우리 헌법 12조에서 당연히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도출이 되는지가 구체적인 법률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는데 아쉽게도 우리 판례는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지 고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넷째 줄 보시면 해설해요. 이 구공선법입니다. 그때는 고지 규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들이 공수법 위반 혐의 사실을 조사하면서 미리 고지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아는 판시인데 이 판례 이후에 공소법에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입법화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첫 줄에 하나 빠졌어요. 사기간이 아니라 수사기간 숫자가 빠졌습니다. 이 피의자 이거죠. 옛날에 사법시험이 한 7년 전쯤에 6년 전쯤에 5점짜리 나왔는데 이게 수사라면 수사 이전을 보통 내사라고도 하죠. 이 수사와 내사를 어떻게 구별할지 수사의 대상으로 돼 있는 자 혐의받고 조사받는 자를 우리가 피의자라고 하고 그 이전의 자를 강학상 용의자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수사와 내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죠. 피의자의 경우는 우리 법이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수사 이전에 단순한 피내사자의 경우는 헌법상의 권리에는 주장할 수 있지만은 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제 권리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 필요가 있을 때 양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할 것인지가 바로 종래에는 견해 대립회시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형식적으로는 검찰 수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형식설이라고 하죠. 뭘 할 때 형식적으로 이 건이요. 실무상 범죄인지서 등 작성을 하고 사건 번호 이렇게 등재했을 때 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는 종래의 실무 입장이 있었다가 2000년 초에 판례가 통설 입장을 받아들여서 실질설 해가지고 수사와 내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범죄인지서 작성 전, 즉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혐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면은 수사가 되고 그 대상자는 피의자로 봐서 피의자의 제 권리가 보호돼야 된다 해서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고 이런 변호인의 조력권 이런 것들에 실익이 있었던 문제로 제 기억으로는 6년 전에 5점 배점으로 나온 바가 있어요. 장자연 사건 관련해가지고.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제는. 3번의 해설의 첫 줄의 핵심입니다. 조문 찾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저는 이해가 할 때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 김광섭의
사랑했지만, 그죠?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는 했지만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2007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 행사 여부를 묻고